위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소듐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듐과 같이 이제 물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물이 혈관 안에 증가를 한다는 거는 그 비율로 인해서 또 간질구획도 같이 수액이 증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올간 이데마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데마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혈관 안에 볼륨이 지속적으로 볼륨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엔 또 이제 프리로드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순환을 거치게 될 텐데, CPB나 에크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CPB던 이 에크모든 간에 이거의 큰 차이는 리저버가 없다는 겁니다. 리저버가 없다는 거는 이제 혈액이 이 공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또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CPB에 리저버가 있던 에크모에 리저버가 없던 결국에 이제 RA에 캐놀라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드레인이 되고, 에크모의 경우는 바로 센트리퓨갈로 드레인이 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드레인이 되는 만큼만 플로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비너스의 드레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레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드레인 자체가 이제 푸어하게 되면 이 리저버가 있던 아니면 에크모 상황이라도 이 리저버 볼륨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뭐 에크모의 경우에는 플로우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CPB 같은 경우는 리저버가 있기 때문에 플로우는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이 볼륨은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엔 또 플로우를 줄이던가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되고, 그러니까 리저버의 볼륨이 감소, 결국에 이제 순환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충분한 관류량이 유지가 되지 않고 간질구획이라던가 세포 내로의 이제 수분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우를 줄여서 리저버 레벨을 유지한다고 리저버 레벨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위에서 출혈로 인해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간질 구획 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리저버 레벨이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저버 레벨 저하로 인한 또 이제 또 수액을 또 보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액을 보충하면 또 혈장 삼투압이 또 저하가 되게 되고, 이 혈장 삼투압이 또 저하가 되니까 또 이제 간질 구획으로 세포 내 이제 수분이 이동하는 이런 또 악순환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생되지 않도록 어느 중간에서는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과정들을 좀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텐데, 하트 페일리어로 인해 유효산 혈액량이 부족을 하고, 그다음에 올간 이데마가 발생을 하고 프리로드가 또 감소를 하게 돼서 또 반복이 되는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또 반복이 되는 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CPB 에크모 과정에서는 이거를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 캐놀라의 뭐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위치 이런 걸 통해서 드레인 자체를 잘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강구를 해야 되고, 유효순환 혈액량 증가를 통해서 적절한 DO2를 공급을 해 줘야 되고, 메타볼릭 엑소시스를 교정을 하고 이 AKI도 같이 이제 또 교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트라베스큘라의 플루이드에 있는 이 세포 내에 통해 이제 간질구획 서브티시알 플루이드에 있는 볼륨을 이제 혈관 쪽으로 이제 시프팅을 시켜서 이 나와 있는 볼륨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혈관 안에 볼륨을 증가를 시키고 충분한 관류량과 적정한 혈압을 유지를 해서 GFR이라던가 유린 아웃풋, 결국에 컨벤셔널 울트라 필트레이션,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부종으로 형성되어 있는 볼륨을 제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적정한 플라즈마 이제 오스모틱 프레셔를 유지를 하고, 오스모틱 프레셔와 이 온코틱 프레셔를 유지를 해서 혈관 안에 이 적정한 이제 볼륨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프리로드와 이제 애프터로드 CPB 과정에서 CPB 후에 이제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를 적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CPB가 끝난 이후에도 그 환자가 이 혈관 안에 충분한 이제 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조절을 해줄 수 있도록 이 CPB 과정에서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CPB와 에크모나 이런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료량을 충분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관료량이라는 건 산소 공급인데 이 산소 공급은 또 가장 또 헤모글로빈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280, 300 이상 이제 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고, 이 과정에서 적정한 또 혈압도 유지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또 유린 아웃풋을 유지를 해서 이 쌓여있던 어떤 그런 축적되어 있던 이 수분을 좀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떤 이데마를 제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유린 아웃풋으로도 이제 유린 아웃풋을 증가를 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컨벤셔널한 거 또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도 이 얼마든지 볼륨을 이제 수술 중에 CPB 과정에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트라베스큘라에 그동안 수술 전 이 하트 페일리어로 인해서 인트라베스큘라에 충분한 볼륨을 유지할 수 없어서 혈압이 낮았던 그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떨어져서 혈압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태를 이 적정한 삼투압을 유지를 해서 이 항상 혈관 안에 볼륨이 충분히 잘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CPB 이 전, 후, 그다음에 또 이제 ICU에 나가서도 이제 환자가 이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